네,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변리사에서 상표법을 강의하고 있는 최지환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2023년도 60회 변리사 시험 1차 상표법 대비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시험을 준비를 하고자 오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보통은 이제 민법을 조금 들으시고 이제 특허법이나 상표법 이 순서들을 이제 들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상표법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궁금하셔서 이 영상을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제가 원래는 상표법 강의를 이제 2차 쪽에서 이제 주로 5년간 이제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1차 상표법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떠한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는지, 그래서 교재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좀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잠깐만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커리큘럼 가이드 이제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누구냐, 어떤 강사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간략히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학교는 이렇게 뭐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공학 베이스가 있는 이렇게 전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변리사가 되시고 나면은 이제 크게 이렇게 특허 변리사와 상표 변리사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이제 나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특허 변리사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표법을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재밌어 가지고 아예 중간에 상표 변리사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특허법인 중 하나죠. 리앤목 특허법인에서 아예 상표 부서로 옮겨 가지고 이제 상표 부서에서 근무를 했고 이제 상표 실무 경력도 쌓아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전문적인 이런 지식들을 전달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법학사도 하나 조금 취득을 했고요.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은 전자특허 변리사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제가 변리사 1년 차 때부터 인제 상표법 강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6년 차로 상표법 강의를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전까지는 주로 2차 상표법 과목을 주로 이제 강의를 해 왔는데, 인제 이번에 메가 변리사로 오게 되면서 제가 1차와 2차 모두 강의를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여러분들께 상표법 강의를 어떻게 조금 잘 전달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일단은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이 변리사 시험에서 상표법이라는 과목이 갖는 위치 내지는 특징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시험은 크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최종적으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해 2월 셋째 주쯤에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요. 특징은 이렇게 제가 그림을 조금 넣어 놨는데 객관식 시험이죠.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40문항씩 풀게 되는데, 그때 크게 보는 과목이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산업재산권법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1교시에 보게 될 거고, 2교시 때는 민법, 3교시 때는 자연과학 개론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평균 점수로 600등 안에 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2차 시험을 볼 기회가 두 번 주어지게 되는데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시험으로 이어지게 되고 총 4과목을 이틀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는 이렇게 써놨는데 특허랑 상표를 1일차 때 보게 되고요. 2일차 때 민사소송법이랑 순택 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법이 100점, 민법이 100점, 자연과학이 100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점수를 내게 되는데요. 이제 산업재산권법 같은 경우에는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산업재산권법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되시면은 하게 될 그런 업무들이에요. 근데 어떠한 것들이 있냐?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40문항 중에 20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고, 상표법은 10문항, 디자인보호법 10문항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법에서는 이제 4분의 1 정도의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상표법의 비중이 되게 낮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에 오시게 되면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이렇게 시험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각각이 100점을 이제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고요. 2차 시험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 하실 것 같진 않아서 간략히만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위에 세 과목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합격 여부가 갈리게 되고요. 마지막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50점 이상만 받게 되면은 평균 점수에는 합산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과목 형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 과목을 패스 페일 제도라고 해가지고 50점만 넘으면 패스가 되고 평균 점수에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2차 시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상표법을 또 100점 분량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때에 비해서 2차로 오게 되면은 단독 과목으로 나오면서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과목이라는 거죠. 이제 이건 왜 그러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되시면 하셔야 되는 업무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특허와 상표이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선 이걸 서술형으로 조금 더 능력을 체크를 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지금 변리사 시험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을 여러분들이 1차에 준비를 하실 때는 비중을 조금 낮춰도 되겠지만 2차 때는 상당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부터 어느 정도는 조금 깊이 있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그냥 되게 겉핥기식으로 공부해도 어느 정도 뭐 합격 점수에 맞는 뭐 한 10개 중에 7문항 정도는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해를 하는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2차에 와가지고 완전 새롭게 공부를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를 공부하실 때부터 특허법만큼의 비중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특허법과 상표법을 한 1.5 대 1 정도의 비율이 되게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공부를 해주시면은 당연히 2차 때 와가지고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께 어떠한 장점을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 저는 지금 2차 상표법 과목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차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뭐 책이나 강의는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1차 강의를 할 때부터 제가 뭐 여러분들께 2차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2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1차 상표법 과목을 수강하심에 있어서부터 저의 강의를 이제 들으신다면 분명히 제가 사용하는 자료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포맷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연계성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연계성을 가져가실 수 있고 분명히 2차에 오셨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장점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중에서 상표법이 갖는 위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표법 과목이라는 것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도 겪었고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표법은 주로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냐면요. 당연히 이제 상표에 관한 얘기를 다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가다가 흔히 보이는 뭐 예를 들어 이런 나이키 같은 거, 뭐 아니면은 뭐 아디다스, 아니면 삼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희가 말하는 상표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러한 상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분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분쟁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리들을 토대로 분쟁이 해결이 되게 됩니다. 법리를 통해 분쟁 해결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흔히 이제 입법적인 방법으로서 아예 도입이 되어 있는 상표법이라는 그런 법 조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 생활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충 해석하기 위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특허청이라는 그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심사를 할 때 하나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기준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심사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법리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다 문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줄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든다. 이러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판례 문구나 법조문 문구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무슨 막 거래 실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상품에 관해서는 뭐 용도, 형상, 막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판례 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실 때 단순히 어떠한 이렇게 책을 펼쳤을 때 이렇게 책을 펼쳤을 때 쭉 나온 이런 줄글들이 있죠. 당연히 책에는 줄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줄글들을 보고 이제 나중에 객관식 지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문구가 그 문구 같고 이 문구가 저 문구 같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많은 문구들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추상적으로만 다가오고 그것들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상표법 과목을 처음에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상표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는 이제 산업재산권법에 모두 공통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법은 우리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권리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규율을 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실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특허법이나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을 갖냐면요. 당연히 실체법적인 특징도 가집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상표법을 왜 공부를 하나요? 이거는 결국 누구한테 상표권을 줄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상표권이 갖는 효력은 얼만큼이어서 누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유사한 상표를 사용을 했을 때 상표권 침해가 되느냐 그러한 권리의 내용도 다룬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실체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어떠한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상표권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다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또는 이런 상표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그 심판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야 되고 그랬을 때는 그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냐에 관한 내용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차까지 다루게 되어서 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이 섞여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을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특허, 상표, 디자인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조금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하시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출원이라는 어떤 행위를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표법 과목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수험 기간에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다라는 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가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추상적으로 와닿지 않도록 이제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금 보시면 훨씬 더 이제 와닿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 조금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조금 더 쉽게 상표법 과목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표법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강의의 특징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제 자랑을 이렇게 잘하는 성격은 아니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성격은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도 좀 제 자랑을 하는 게 약간 민망하기는 하고 낯간지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조금 저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생으로서 저를 선택을 하셨을 때 저를 그냥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조금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잠깐만 왜 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자랑 조금만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제 수업을 들으신 2차 상표법에 관한 이런 후기들에서 조금 가져온 문구들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제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설명을 하는, 그래서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제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6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능력들을 발전을 시켜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강생 분들께서도 뭐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제 판례 이해도 굉장히 잘 되게 설명을 한다 라는 이런 평을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의 또 이제 강의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시각 자료를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어떠한 판례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그냥 문구만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떠한 상표랑 어떠한 상표가 분쟁이 있었던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시각 자료로 조금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 자료를 통해서 판례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판례뿐 아니라 제가 절차 같은 것도 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각적인 자료를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2차에서도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잘 된다라는 이런 평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상표법이랑 2차 상표법에서 자료의 포맷을 조금 공통이 가져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런 설명을 위한 시각 자료들의 대부분을 1차 때 썼던 거를 2차 때 그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각 자료가 달라지는 것도 웃겨요. 이제 왜냐면 같은 판례를 설명하는데 사실관계가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각 자료를 설명을 하는데 다만 이제 1차 때는 여러분들께 객관식 지문 고르기용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2차 때는 같은 시각 자료로 2차의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드리는 차이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공통적으로 가져갈 거다라는 거 조금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상표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다, 이제 굉장히 만족스러운 강의였다, 이런 평가를 감사하게도 많이들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법 과목을 공부하심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나무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숲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이 법 체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파트가 이 전체 법 체계에서 어떤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를 계속해서 위치 체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큰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강의의 장점을 조금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제 제가 실제로 앞으로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 예시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청각 자료들을 준비를 해왔고 지금 준비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줄글로 쓰여져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시청각 자료로 이런 식으로 뭐 상표 등록 출원서는 어떤 식으로 생겼고 이제 뭐 권리의 유형을 체크하는 란에는 어떤 식으로 생겼다, 이런 것들을 시각 자료로 보여드려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이해가 잘 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제가 판례 설명할 때 쓰는 이런 포맷인데요. 이제 사실관계들을 굉장히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기 좋게 깔끔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교재에다가 넣어 놓을 건데, 이제 교재 중에서 이런 케이스 편이라는 편에 이렇게 부록 형식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공부를 병행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교재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 조금 나는 이해에 초점을 맞춘 강의가 나한테 잘 맞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이제 들으시면은 이제 정말 만족하시는 그런 강의가 될 것이라고 이제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 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은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떤 것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냐면, 이제 저는 제 강사로서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1차 상표법부터 2차 상표법까지 이제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형태의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장점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제 수업을 처음 선택을 하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께 상표법 세계관을 이렇게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큰 이렇게 판을 짰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기본 강의를 처음 들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될 거냐면요. 이제 1차 기본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완전 기본이 되는 기본 이론서입니다. 그 이제 교재의 제목은 지금 상표법 강의라는 이제 교재의 제호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상표법 강의라는 기본 이론서, 이건 어떠한 책이냐? 결국은 상표법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기본 이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설명 플러스 빠지는 게 전혀 없는. 그래서 이건 책이 어떤 특징이냐면 그래서 가장 두꺼운 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처음 하실 때는 너무 지나치게 얇은 그런 요약서를 보시게 되면은 도대체 이 문구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친절하게 설명이 된 기본 이론서로 공부를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조금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기본 이론서를 빠지는 것 없이 조금 친절한 설명을 토대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이론서가 이제 크게 안에 또 두 권으로 분권이 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걸 구매하시면 나뉘게 되냐면 이론편이라는 책과 케이스편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이론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건 법학 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줄글 형태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론이 줄글 형태로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 이론편이 되겠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줄글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이론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각 자료들을 많이 모아놨거든요. 특히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판단 예들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기출문제 특성상 이제 실제로 판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편의 자료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책을 같이 안에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두 권으로 분권이 되는데 그때 이론편이랑 케이스편을 같이 놓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편에 있는 자료들은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그때그때 강의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이런 케이스편에다가는 이제 각각의 어떠한 자료들 있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다 식별 번호를 부여를 해놨어요. 식별 번호를 부여를 해놓고 그 식별 번호를 이런 이론편에서도 관련된 부분에다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론편을 보다가 그 식별 번호를 체크를 하고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케이스편에 가가지고 그 식별 번호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해가 바로바로 되실 수 있게 이렇게 자료의 연계성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편에 있는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2차 자료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거기서도 좀 공통된 포맷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가장 기본 이론서부터 정리를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조금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냐? 이제 1차 시험을 위한 어떤 교재들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갈래로 이제 또 교재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교재가 되겠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1차를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한 교재들은 어떤 것이 있냐?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뷰 시리즈라고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차를 가게 되면 아마 테마 시리즈를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보실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래가지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갈래로 나누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메가 변리사 사이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특허법을 강의하시는 박지환 변리사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포맷을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차하고 관련된 어떠한 서브집들은 뷰라는 어떤 시리즈로 가져가게 될 거고 2차에서 사용하는 시리즈는 테마라는 시리즈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1차에 관한 뷰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상표법 전체를 조금 조망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드리겠다라는 컨셉으로 기획이 된 자료 교재들이고요. 2차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차에 있는 내용들을 약간 테마별로
정리를 잘 하고 계셔야 그 답안지에다가 주제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테마별로 이렇게 정리하고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한 책들이다. 이렇게 전책 컨셉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1차 때는 뷰 시리즈로 정리를 하면서 2차 때 테마 시리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오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서로 이렇게 강의를 처음 들으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재를 가지고 또 정리를 하실 수 있냐면 이제 보조 교재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바로 첫 번째는 워크북이라는 교재를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워크북이라는 교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 기본 이론서 있죠. 이 기본 이론서의 요약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본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구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소 굳이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 시험 직전까지 계속 보실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돕는 문구니까 그 부분이 그대로 이제 지문에 나오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딱 정말 중요한 문구들만 모아놓고 여기서는 특히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들께 이러한 지문은 또 어떤 식으로 이게 바꿔져서 나올 수 있다.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같이 정리를 해놓은 요약서가 바로 워크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이론서로 처음 강의 듣고 복습까지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워크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조문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법조문이 1차에선 특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문 노트로 법조문을 조금 이제 쉽게 간결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와 기출 문제를 이제 조금 풍부하게 푸실 수 있게끔 객관식 교재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이렇게 뷰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2차에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테마 시리즈로 이제 종류별로 책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기본서, 이제 2차 기본서겠죠? 2차용 서브, 그다음에 판례집, 사례집 이렇게 다 테마 시리즈로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2차 넘어오시게 되면 또 2차 커리큘럼 영상에서 제가 또 소개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상표 세계관을 이제 심어 드릴 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합격까지 이제 상표법 과목은 책임을 져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제 강의에 어떤 큰 그림을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커리큘럼 영상이죠. 그래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건 필수 과정인데요. 여러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모든 법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음에 들어오시면 당연히 그 과목에서 기본이 되는 이론을 쭉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강은 이제 3월 중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벌써 이미 촬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법법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건 이제 필수로 들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과정.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에 개강을 하는 거는 이제 5, 6월쯤에 예상이 되는데 핵심 이론 강의입니다. 핵심 이론 강의는 뭐냐? 이제 주된 교재는 워크북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이제 기본 이론 강의는 여러분들께 조금 풍부한 이해, 정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핵심 이론 강의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핵심적인 것들을 다시 체크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 강의가 이제 5, 6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이제 사실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로 들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냥 나 혼자서 이제 복습을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강사랑 다시 한번 조금 빠르게 1회독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듣기에 조금 적합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조금 적합하냐 이런 강의는 이제 재시생 분들 있죠. 그래서 올해 이제 2022년도죠. 2022년도에 1차 시험을 봤는데 뭔가 약간 아쉬운 그런 점수로 조금 떨어지게 되셨을 때 그때 사실 1차 기본 이론까지 다시 듣기에는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핵심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빠르게 상표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핵심 이론 강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1차 시험에 있어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하반기쯤부터
물론 이제 하반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11월부터는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풀이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얼마나 연습이 많이 됐냐? 그거에 따라서 시험장에서 능력치 발휘 여부가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풀이는 꼭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는 8, 9월쯤에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를 개강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거의 준 필수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꼭 푸셔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엔 이제 조금 이제 부가적인 강의들인데 이건 이제 마무리 단계의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4번, 5번은 마무리 단계의 강의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강의는 뭐냐? 실전 파이널 강의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최종 정리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 정리를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조금 핵심적인 것들로 이제 문제 세트를 몇 개를 만들어서 그 문제 세트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같이 최종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형태의 강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12월 달쯤 이제 완전 막바지죠. 그때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어떠한 측면이 있냐면 제가 3월 달에 이렇게 기본 이론 강의를 찍게 되면은 여러분들 판례는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우리 실생활에선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판례들이 선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12월까지 선고되는 판례는 모두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2월 달쯤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마지막에 1월 달에 와가지고 최신 판례를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리고 이렇게 바로 직전 연도 있죠. 이렇게 직전 연도 기간에 선고가 된 판례가 실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59회 시험이었죠. 올해 2월에 있었던 시험이 이제 2022년도 2월 19일에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근데 어떠한 판례가 한 문제로 나왔냐면 실제로 2021년도 12월 30일에 선고가 된 판례가 이때 시험 문제에 가장 어떠한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지문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 직전까지 선고된 판례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최신 판례 강의로 조금 해소를 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스가 이런 식으로 열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건 제가 개강하는 시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시작 시점이 다 다르죠. 1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작 시점에 맞게 조금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만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상표법 기본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상표법 전체 체계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1차 상표법 시험을 위한 이론을 총정리하는 강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기본 이론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설명을 는데요. 이제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제가 기본 이론을 설명을 함에 있어서 바로 어떠한 텍스트적인 부분을 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좀 이해를 잘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기본 이론 강의의 앞쪽 부분에는 제가 어떠한 강의를 구성을 했냐면요. 바로 상표법 전체 체계를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입문 강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입문 강의로 구성이 된다. 이건 여러분들께 어떠한 취지로 이제 이 강의를 넣게 된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께 상표 제도 전반에 관한 어떤 세계관을 심어드리고자 즉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직접 어떤 상표 출원을 해본 적도 없고 그 과정에서 뭐 보정을 해본 적도 없고 등록을 받아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절차를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와닿지도 않아요. 문구로만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실제 어떠한 캐릭터들이나 어떠한 실제 서류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이러한 제도는 왜 있고 이러한 절차는 어떠한 절차를 의미하고 이런 걸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 상표 제도 전반을 여러분들 머리에 심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제가 한 6강에서 7강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쭉 들으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 상표법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확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를 하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자리가 잡혔다. 그럼 그때부터 세부적인 이론을 정리를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절차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게끔 이제 오래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구성을 했다. 이 점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차 기본 이론서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조문 노트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문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노트가 조금 보조 교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60회 변리사 시험을 치르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이 수강 대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강의이고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기본 이론 강의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핵심 이론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하는 강의이다. 그래서 강사와 함께 빠르게 1회독을 하는 강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추가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 이제 어떤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러한 지문은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가 될 때 어떠한 포인트들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객관식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조금 중요한 포인트들, 해당 문구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부터 이러한 포인트가 이제 바뀔 여지가 있는 부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설명드리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뷰 상표법 워크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이 워크북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에 기본 이론서 있잖아요. 기본 이론서로 기본 이론 강의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부분은 밑줄 다 쳐드릴 거예요. 거기서도.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읽으세요 이렇게 안 할 거고 중요한 부분은 밑줄 처리를 다 해드릴 건데 근데 밑줄 처리를 했을 때 그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워크북으로 와서 보시면은 그 밑줄 처리를 했던 부분들이 다 워크북에 그대로 들어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는 바로 그냥 워크북을 보셔도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목차도 다 동일하게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참고 교재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표법 강의 1판에 있는 케이스 편이 같이 조금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강 대상은 이제 강사와 함께 빠르게 핵심적인 내용을 1회독 하길 원하는 수험생 분들이 들어주시기 적합하겠고요. 특히 이제 재시생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기에 가장 적합하신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직관적이죠. 객관식 문제풀이 해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도 여기서 당연히 다뤄드릴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객관식도 어느 정도는 이런 푸는 스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푸는 스킬에 대해서 조금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부분 나올 때마다 관련된 이론을 같이 곁들여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거 없고 비유상표법 객관식 1판으로 이제 내용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전략 수립이 필요한 1차 수험생분이 수강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실전 파이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정리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객관식 문제 세트, 제가 올해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문제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이제 문제 세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한번 풀어보시고 전 그것도 해설을 하면서 마지막에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될 이론들과 문제풀이를 요약 정리하는 강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보충 프린트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시험 막바지에 좀 최종 정리가 필요한 1차 수험생 분들이 듣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에 개강을 할 예정이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죠. 최신 판례 강의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2022년 12월까지 새롭게 선고가 된 최신 판례들을 정리를 해드리는 게 가장 주 목적이라는 점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조금 최근에 선고가 된 판례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선고된 5개년 판례를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바지에 조금 최근에 중요한 판례들을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다 제가
보충 프린트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거의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최신 판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마지막에 이 최신 판례 강의는 모두 들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신 판례 정리가 필요한 수험생 분들께서 이 강의는 듣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상표법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제 강사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 강의의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께 조금 이해가 잘 되시고 도움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았는데요. 제가 조금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만큼 이제 조금 뭐 제 자랑 같은 게 좀 많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